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김성덕 국제경제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김성덕 국제경제는 국제한인경제협력회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오늘은 저번 44차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이어서 포스코 제철 박태준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는 1968년 4월 1일 포스코 제철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조형물이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많이 건물이 서 있는데, 이거 다 우리 경제에 역할을 한 그러한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제철이 창립이 되고 건설될 때에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말 무작비게 정말 모험을 이렇게 단행을 해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제2차 경제개발 핵심 사업이 포스코 즉 포항제철 주식회사 설립을 제2차 5개년 핵심 그런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미국 코피사가 주축이 된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4개국 그리고 참여한 7개국 회사에서 포스코에 참여해서 자본 설정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제철 차관 키사라고 하는 데서 발족이 되어서 제철소 건설 구체화 골격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철소 건설을 위한 외자가 총 1억 2,370만 달러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일 청구권이 6,370만 달러, 그리고 일본 수출입 은행에서 5천만 달러를 차관을 해서 산업의 쌀, 즉 포항 제철 건설의 골격을 만든 것입니다. 1950년 때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철이 우리나라 쌀일 것이다 예측을 하고 예자 도입을 시도해나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원인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습니다. 남침을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됨으로 해서 파탄된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해도 제철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3번이나 시도했으나 북한 남침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기에 1970년 4월 1일 포항 건설이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1968년 4월 1일에 창립이 되어서 건설은 1970년 4월 1일 포항 건설이 포항 제철 건설이 시작되어서 강릉만 모래밭에서 웅크리고, 그 다음에 모래바닥에서 모래가 섞인 밥을 먹으면서 포항 제철을 추진한 것입니다. 박태준 회장은 우리가 대일 청구권을 통해서 이 포항 제철이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양우해서 영해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건설을 시작한 것입니다.
박태준 회장은 우양우 정신, 보국의 정신, 그리고 군인 정신으로, 그리고 포항제철 착공을 외친 것입니다. 일제 36년 우리 조선의 빚값, 그 빚값으로 포항제철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영일만 바닥에 빠져 죽어야 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계적 포항 사업을 키운 박태준 회장, 오늘 그 흔적을 찾고 고 박태준 회장의 추모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런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1973년 6월 7일 우리나라 최초로 철강이 생산되었습니다. 즉 1970년을 시작해서 3년 만에 철강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 12월 1일 포항공과대학을 설립을 해서 우리나라 유일한 공업대학으로서 시작이 되어서 우리 포항공과대학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항제철이 설립이 되고 포항공과대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태준 그 회장님의 살아 계셨다면 분명하게 노벨상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추모를 하면서 박태준 회장을 추모를 하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박태준은 과학 중심적 대학,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립이 된 것입니다. 정주영은 시련은 많아도 실망은 없다 말씀을 하셨고, 박태준 회장은 실망은 없다, 신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제제철차관 J. 지퍼 박사는 제철 타당성이 없다고 애초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태준 회장은 그에 개의치 않고 추진을 했습니다. 1985년에 J. 지퍼 박사를 박태준 회장은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퍼 박사는 내가 보고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내가 보고한 것이 틀린 것은 포항제철은 희망이었고 성공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한 것은 박태준 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보고서가 틀린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중국 등소평은 개방 정책을 하면서 1978년 일본 제철을 방문해 아나야마 요시히토 회장에게 박태준 같은 사람을 소개를 받고 싶다. 대한민국의 제철 사업의 성공을 우리도 도입을 하고 싶다. 그렇게 신제철 회장, 일본 신제철 회장 이나야마 요시히로 회장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 박태준에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등소평은 박태준 같은 사람이 수입을 하면은 우리나라 산업화, 중국 산업화 발전에 10년을 앞당길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완성을 하고 포항 제철이 완성이 되고 1973년 1차 연도에 416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978년 10년 차에 매출 3,597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년 차 1988년 3조
11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 60조 6,550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2068년이 되면은 포항제철의 매출을 500조 원을 올리겠다는 아셉트한 계획으로 포항제철을 설립한 것입니다. 백태준 회장께서. 그래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에서도 식사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어른은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식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애교적에서 정말 군인이었지만은 부드럽게 애교를 하고 산업 애교를 하고 부드럽게 남을 이용어 싸는 그러한 그 캐릭터를 가진 훌륭한 분입니다. 긴자에서 식사를 할 때도 모든 식사에 대한 이런 요리에 대한 실력도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준 회장의 기업가 정신, 우리 젊은 분들 정말 저 오늘 강의를 잘 들어서 여러분의 기감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30대 사업을 시작해서 40대까지는 공공, 그 다음에 197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이분과 옆에서 굉장히 가깝게 백태준 회장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모르고 일반적으로 줄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식사도 몇 번 하고 이 사람에 대한 기업의 철학, 모든 것이 우리나라를 보국의 정신, 책임의 정신, 그리고 입에 와 보십시오. 여기에 커피점을 겸해서 이렇게 도서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항제철을 설립한 그런 정신이 요 포조코 빌딩 내에서도 소모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는 386 세대부터서 5, 6세대 그리고 20, 40 세대는 좀 정신을 가다듬고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오늘 박태준 기업가 정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